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24년 하반기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이전에 영상을 조금 만들까 고민을 하고 사실은 내용을 좀 추려보다가 제가 영상을 입찰이 끝난 시점에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입찰에 어떻게 많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8년째 2006년 이후에 계속 태양광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소비자들이, 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사업자분들 또는 EPC, SI 시공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산업들을 많이 해가냐를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도 많이 시장이 달라지니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신규 사업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리고 시장도 좀 불안정하고 개통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인허가 도 안 나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업을 들어가는 분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 같으면 토지가 있으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입찰 때도 관심들이 조금 덜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 RPS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조금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027년 이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REC 정책이 없다. REC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희망사항에 가까워요. 태양광 사업협회, 태양광 무슨 협회, 태양광 무슨 조합, 태양광 무슨 관련된 기관들이 이미 준공된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계속 해갈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산업에서 무언가 정책 제안을 하고 뭐 입법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규제개선위원회 쪽으로 개선 요청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산업 자체가 조금 흥하고 산업 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솔직히. 시공업체들은 시공업체들한테 유리한 정책들을 펴길 바라고 모듈 제조회사들은 제조회사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펴지길 바라고 발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거래 계약이 된 사업자와 장기거래 계약이 안 된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틀리니까요. 각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정말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건 24년도 에너지공단 사업화 교육 자료, 제가 만들었던 자료다 보니까 사업화 교육은 끝났고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국내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사업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변해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정책이 갑자기 바뀌겠어? 그렇게 바뀔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은 지금까지 변경되었던 사항들을 보면 정책이 원하는 방안으로 그냥 갔습니다. 직진을 해서 갔던 거죠.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의견은 들어줄게.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갈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관된 기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모든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바뀐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의 사업자라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는 나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업자분들이 그냥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시공업체들 입장에서는 장밋빛 미래를 펼쳐야 하겠죠. 저도 영업을 할 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많은 일들을 못한 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후회도 합니다. 사실은 가끔은.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계속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말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안 좋은 정책이 펴졌을 때 어떤 것까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가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면 누군가 이 사업의 전문가로서 누군가는 안 좋은 부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한 번쯤 찝어주고 체크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돌다리를 두들겨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국내 정책의 FIT에서 RPA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RPS 사업이 된 겁니다. RPS라는 건 사실 2010년 이전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하나도 몰랐던 정책입니다. RPS가 뭐야? 그게 뭔데? 어떻게 바뀔 건데? 그냥 몰랐던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나서 이루어진 거죠. 2, 3년 내에. FIT 사업은 어떻습니까? 발전 차액을 주는데 716원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711원을 줄 거야. 아, 그럼 가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죠. 그 다음에 560원을 줄 거야. 430원을 줄 거야. 280원을 줄 거야. 이런 것들이 RPS로 넘어오면서 입찰로 넘어가다가 180원, 150원, 132원, 106원, 그 다음에 72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6원 정도로 올라갔었죠. 정책은 우리 개개인 사업자분들의 입맛에 맞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언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RPS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보존되고 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 계약 입찰을 무조건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 같아도 사실은 아리백 시장이랑 충돌이 됩니다. 아리백 시장에서 기업들이 아리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리백 수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금액들이 지금 입찰 시장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다소 높다. 그런데 1메가와트 미만의 사업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장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거래 계약 입찰을 참여하지 않아도 RPS가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17만원 이상, 16만원 이상 무조건 판매가 될 텐데 왜 15만원대에 입찰에 참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발전소 전신만신해서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발전소 1개, 2개, 3개, 4개, 3개 정도 투자를 해놨어요. 장기거래 계약 입찰을 안 했어요. 선생님,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입찰을 하십시오.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입찰을 하십시오. 3개가 있으면 한두 개는 입찰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가급 미만의 사업자들에게. 메가급 이상의 사업자들은 다른 선택안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을 가지고 장기거래 계약 입찰에 참여하길 바랐던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풍파가 불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기본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전력도면 상한가 제도 시행되고 정산단가 고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책이 나오고, 매출 상한제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정책이 만들어질 때 사업자의 입장들이 모두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S&P가 6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이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정책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폐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정책이 바뀌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 계획도, 글로벌 에너지 계획도 달라질 텐데 갑자기 S&P가 60원, 70원대로 떨어져도 우리가 보전을 할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갑자기 REC가 20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우리가 보완강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전례가 있었고.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잘못됐다. 그래서 초창기에 막 입찰을 해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해지해주는 게 발전사들에 유리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입찰 계약 해지를 안 해줬어요. 소송을 걸었죠? 못 이겼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와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을 그냥 투과를 해서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야,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들어가는 시점, 타이밍을 바라보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정책을 놓고 아주 단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무조건 금액이 올라갈 거야. REC 시장은 계속 갈 거야. 장기 거래 계약은 하지 마.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S&P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금 140원, 150원 넘어갈 때 시장만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60원, 70원일 때는 어떻게 했지?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했지?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시장이니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돈을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물론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매출 상승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발전소들 가보면 사실 발전소 져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경사각이 18도 미만인 경우에는 모듈의 표면 상태에 대한 이상이 되게 심해집니다. 20도 이상이 그래도 넘어가야 비나 눈이 오면 쓸려 내려가고 청소가 되는데, 이게 18도 미만이면 안에 그 찐덕찐덕한 오염물들이 붙어서 그냥 퇴적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발전량들이 엄청 떨어지는데 사실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청소한다고 그거 계속 갑니까? 청소해도 1년밖에 안 갑니다. 1년 지나면 똑같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발전 사업자들은 손해를 안 봤습니다. 손해볼 일이 없었죠. 수익이 더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였어요. 거의 다.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을 높이 부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합리적인 금액들이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시장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따라가서 나도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신규로 사업을 투자하실 분들, 특히나 분양이나 매매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것들은 좀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고, 차라리 메가급이나 금액이 큰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롭다 보니까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도 2025년, 2026년에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해요 라고 공고를 하겠지만 그 의견들이 다 반영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국내 태양광 시장의 제조회사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인증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들어가니까 탄소인증제 제도를 이렇게 보완을 할 거다, 탄소인증 등급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꿀 거다라는 것들이 있던데, 모듈 제조회사가 국내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인버터 제조회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산 제품들은 인버터 AS가 엄청나게 좋습니까? 모듈은 어떤가요? 모듈 국내 제품들의 AS가 엄청 좋았을까요? 대기업은 막 바꿔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비자가 가져가야 될 건 가격 경쟁력인데 지금 모듈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20도 이상의 경사각을 가지면 그래도 표면이 깨끗한데 18도 미만으로 경사각이 낮아지면 20도 이상이면 잘 쓸려 내려가니까 18도 이상 미만이라서 잘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 표면 오염이 심해지더라. 이것과는 별개로 모듈 가격이,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는 항상 설비 용량을 늘리십시오, 아니 설비 용량을 늘리기보다는 발전량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3.6시간과 4시간의 차이는 10% 이상의 매출을 20년 동안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전량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듈 가격이 와트당 200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와트당 200원 미만의 모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한전된 용량의 최대한의 설비를 넣는 게 맞습니다. 대신 유지관리나 청소나 표면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넣어야죠.
그걸 원해서 사실은 리파워링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많았지만 리파워링에 문제가 많습니다. 리파워링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행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인허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설비를 하고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리파워링 할 거야 하고 시공사 결고 들어와서 인허가 받다가 잘못되는 경우들, 중간에 홀딩 되어가지고 문제되는 것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듈 가격이 어떻게 변하지? 정책이 어떻게 변하지? 우리가 이거 장기적인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나? 라는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중국산 제품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5년이 지나가면 국내 제조회사가 남아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중국산 제품보다 효율이 엄청 좋다던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품이 엄청 좋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산 제품들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줄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 중반기에도 국내 제조회사가 국내 대규모 모듈 납품 입찰에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을 썼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부 입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격을 누가 더 낮게 쓰는지에 따라서 일감을 주고 말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내 제품들이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게 써요. 그런데 왜 발전 사업자한테는 비싸게 팔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게 국내 제조회사를 살리는 정책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업자들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장기거래계 입찰에 가야 되는지, RPS 시장에 계속 갈 건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장기거래 계약을 안정적으로 반 이상은 해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REC 시장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 위반자들에겐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리백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RPS 시장에서 REC 가지고 아리백을 대처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그 정책이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안으로 바뀌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자분들도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작정 지금 발전소를 비싸게 매입한다고 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한 번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년 11월 15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슈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의견들을 나누고, 제가 태양광 산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다, 내 말만 무조건 정답이고 내 말이 법이다가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 번쯤 이슈를 던져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